안녕하세요. 굿데디 굿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화면 제 채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이 이제 이 수익 창출 광고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아예 사용을 안 한 것도 있고 요건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그다지 큰 뭐 그런 건 없다. 자, 제가 대본을 따로 안 쓰기 때문에 뭐 프롬프트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올렸던 포스팅했던 것에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해외 구매 대행업이 되건 다른 업종이 되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겠죠.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이죠. 지금은 공동인증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 인증이 좀 필요하고요. 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인증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 간편인증이라고 있잖아요. 간편인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서 홈택스 여기 접속을 하셔서 홈택스 사이트죠. 접속을 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제일 위에 거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밑에 통신 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죠. 여기서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떠요.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주시고 부정 접속 차단 관련 프로그램, 전자서명 프로그램, 민원 증명 발급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를 하시고요. 이 중에서 부정 접속 차단 이 부정 접속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를 했는데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4키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설치됨으로 다 뜰 거고요. 신청 화면을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호명이죠. 그러니까 회사 이름 그리고 본인의 주민번호가 인증을 했기 때문에 뜰 거고요. 이름도 뜰 거고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팩스번호, 자택번호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주소지가 동일하면 여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뭐 집 주소라든가 사업장 주소하고 동일하면 여를 체크하시면 되고 임대를 했거나 요즘에 많이들 하는 그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요. 또는 임대를 했을 경우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해 주고요. 업종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업종 입력은 해외 직구 대행업을 시작하겠다 하시면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525105 525105를 업종 입력 수정을 클릭해서 525105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종목이 해외 직구 대행업, 분류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뜹니다. 자, 여기서 도매 및 소매가 뜨는데요. 처음에 사업자가 만들어질 때는 이 상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해외 직구 대행업만 하시는 분들은 도매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지워줘서 소매업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하기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업종 등록을 눌러서 업종 등록을 선택해주면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가 뜹니다. 밑으로 내리면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중에 소셜 커머스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47911
다른 코드들 중에 해외 직구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 업은 47912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을 눌러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럼 밑에 내려보면요, 공동으로 하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가 있냐 물어보는 거고, 단독 사업자면 없음. 그리고 설립일자 오늘로 하면 되겠죠. 오늘. 그리고 사업자 유형은 일반이냐 간이냐 면세냐 이런 차이인데, 면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식품 사업자 같은 경우는 면세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식품 사업자 같은 경우는 면세로 발급 자체를 아예 면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간이로 많이들 시작합니다. 간이가 좀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받는 자료가 좀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임대했다 그러면 임대료 납부한 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 자료가 많이 있다, 받을 게 많다 하시면 일반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료 받아도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가고 싶다,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도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간이로 가시면 됩니다. 해외 직구 대행업은 거의 태반이 90% 이상이 간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수익이 좀 나면 사무실을 얻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일반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일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는 8천만 원은 총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이죠. 순수익. 그러니까 순수익이 월 600 이상이 넘어가면 일반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간이로 하시면 되고, 자료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하는 세금이 월등히 적기 때문에 간이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 세금 관련된 문제는 제 영상 중에 부가세 신고 관련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그냥 업스 선택한 상태, 그냥 기본 상태 그대로 다 넘어가고요. 나머지 뭐 유흥업소 아니니까 다 넘어가고요. 사이버몰도 선택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주소는 이제 서류를 송달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뽑을 거니까 온라인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해당 없음. 저장한 다음에 다음 순서대로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서류 제출하는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서류 제출 화면이 나타나면 여기서 임대차 계약서 4번을 첨부해야 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하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가 본인 집에서 하시는 경우면 해당이 없고, 본인 집이 만약에 부모님 집이야 그러면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부모님 집이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자가면, 사업자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비상주 사무실 계약했으면 그 계약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첨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해외 구매 대행업은 밑에 있는 리스트에 해당되는 경우면 첨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첨부할 때는 우리가 이제 종이 서류를 첨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종이 서류를 그냥 핸드폰 전체 화면에 정확하게 나오게끔, 서류 사이즈가 꽉 채우게끔 사진을 찍어요. 최대한 그림자지지 않게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카카오톡 나에게 메시지 보내기, 나 자신한테 메시지 보내기로 사진 파일을 보내시고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PC로 카카오톡 접속을 해서 나한테 보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사진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그거 첨부하시면 되고요. 증빙 서류가 첨부가 안 되면 뭐 어떻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류 제출 확인하기를 한번 눌러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됩니다. 여기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시면요.
그리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제출이 끝납니다. 제출이 끝나면 신청서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수기로 다 입력했을 법한 상황,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온라인으로 다 자동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고 넘어가면 제출하면 신청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나고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완료가 되면요, 여기 민원 접수 내역에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 방법, 인터넷, 언제, 그리고 발급번호, 접수번호 이런 것들이 뜨고요. 처리가 완료되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화면이 뜰 거예요. 그 화면을 캡처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화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출력한 것만큼 또는 사진으로 저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사이즈를 맞춰서 저장하는 거죠. 사진 파일로. 이제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것이 많기 때문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 안에 사업자 등록증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림 파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그리고 프린트가 있으면 프린터로 출력도 한 장 해놓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통 사업자 등록증은 빠르면 하루, 늦어도 2-3일 안에 승인이 됩니다. 간혹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에 사업자가 있을 경우 동일 주소로 사업자를 추가로 발급받기가 어려워졌다. 근데 같은 집인데 층수가 다르면 가능합니다. 또는 같은 집인데 호수를 나누면 또 가능해요. 이건 일종의 팁인데요. 처음에 사업자 낼 때 몇 호 A-1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부 주소를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A-2 이런 식으로 넣으면 승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 주소 자체가 동일 주소면 안 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고요. 같은 주소지만 호수가 다르면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을 많이들 쓰시는 편이죠. 어차피 온라인 사업장이니까.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물이 아닌 사진 파일로 추가로 저장해 두셔야 한다. 일반 사업자가 이미 있는 경우 간이 사업자로 발급이 안 됩니다. 세무서에서 전화 올 거예요.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계속 일반 사업자를 발행하거나 법인 사업자로 가셔야 됩니다. 간이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는 유지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반 법인, 간이 법인은 가능하다. 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사업자가 생겼고 이제 서류상 엄연한 사장님 대표가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대표님 이렇게 서로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업자를 만들었고 엄연히 이제 어떤 사업체의 대표고 사장이긴 하지만 같은 이제 동기들이나 같은 어떤 그런 멤버들끼리는 또는 직원과 나와의 사이는 대표님이라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저랑 좀 이제 다른 관계, 약간 제가 조금 더 갑의 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내고 뭔가를 사용하는 관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관계면 프로그램 업체가 저를 대표님 부르는 거, 그리고 뭔가 교육을 들으면 그 교육의 강사님들이 저한테 무슨 대표님 부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붕 뜨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 무슨님 이렇게 부르지 무슨 대표님 이렇게 잘 안 부릅니다.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강의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어요. 뭔가 이렇게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아무튼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딱 이렇게 오늘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다? 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현금 영수증 가맹 신청하셔야 돼요. 그 똑같은 사이트에서 현금 영수증 가맹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신청하게 하시면 되고 바로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발급받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거, 다음 영상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 해외직구 대행업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지만 제 채널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관련된 영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